자, 오늘은 플라스틱의 유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암을 포함해서 모든 현대병들, 옛날에 없던 병들, 희귀난치병들, 그 다음에 유전 변이와 관련된 유전자 질환들, 이런 병들은 우리 몸에 어떤 나쁜 독성 물질이나 유해 물질이 들어와서 몸에 누적이 되면서 우리 몸의 유전자를 변형을 시킨 거거든요. 이건 이물질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침습을 하면서 우리 몸하고 동화가 된 겁니다. 동화작용이 일어나면서 유전 변이가 된 건데, 그 독소나 유해 물질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플라스틱의 문제입니다. 이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도 있고 초미세 플라스틱도 있고 그 다음에 나노 플라스틱도 있고, 그래서 플라스틱이 입자의 크기, 이게 계속 미분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어쨌든 이 플라스틱이 미분화될수록 점점 더 우리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질병을 일으키고 더 악성 질환들을 만든다. 이것은 이제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음식을 만드는 주방에서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방에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쓰는, 제일 많이 쓰는 조미료 간장, 그 다음에 식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액체, 젓갈도 있고, 알코올, 술도 있고, 맥주도 있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액체 음식들이 전부 담겨져 있는 것이 대부분 이 플라스틱 병이거든요. 이 플라스틱 병이 액체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맹렬하게 움직이거든요. 물에다 우리가 잉크방울을 떨어뜨리면 잉크방울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조금만 있으면 다 퍼져서 확산되죠. 그 확산되는 것은 액체 분자들이 계속 맹렬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미세한 파동을 일으키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인데, 분자들이 움직이면서 이 벽을 갖다가 충돌이 일어나고 벽과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녹여내거든요. 이 벽이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 입자가 녹아 나오는 거죠. 물에 풀리는 겁니다. 그럼 열을 가하면 더 잘 풀리게 되고, 간장이나 식초나 이렇게 자극적인 물질, 맨물보다 알코올, 식초, 이런 강산성의 액체들은 훨씬 더 이 벽과 반응을 잘 일으키겠죠. 그래서 벽에 있는 성분들을 뜯어내는데,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이 그냥 보면 우리 맨눈으로 보기에는 매끈해 보이지만은 이게 현미경으로 보면, 확대해서 보면은 굉장히 표면이 우들투들하고 섬유질 같은 것들도 많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떨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유통 과정에서 흔들거리면서, 이게 움직이면서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열을 가했을 때는 액체 분자, 물 분자나 액체 분자들이 활동이 훨씬 더 맹렬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들이 녹아서 나온다는 거죠. 이 플라스틱이 우리의 인체, 음식을 통해서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인체를 망가뜨리는데, 그냥 큰 플라스틱 입자, 그러니까 그냥 크다고 하는 미세라고 하는 거는 그게 큰 거거든요. 미세보다 더 작게 쪼개진 것이 초미세, 요거보다 더 작게 쪼개지면 나노라고 하는데, 이 나노 플라스틱은 분자 정도,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세포 정도, 세포와 세포 사이에 침습하고 세포 안에도 침습하는데, 초미세 플라스틱은 분자에까지 침입하다. 분자 정도. 이것은 나노 플라스틱의 단계까지 가면은 우리의 분자를 쪼개가지고 그 거의 원자 수준까지, 그리고 우리의 그 유전자, DNA까지 침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규명이 됐습니다. 치밀한 연구, 오랜 연구로 밝혀졌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생활에서 이런 내용들을 간과하거나 경시하거나 그냥 모른 척 하거나 어쩔 수 없어, 그냥 귀찮아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플라스틱 용기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일회용 용기들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이거는 정말 쉽게 만들고 한 번 쓰고 버리기 때문에 여기다 비용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싼 재료, 나쁜 재료들을 쓰는데, 이런 용기들, 음식을 담는 용기로 인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플라스틱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미세 플라스틱으로 계산했을 때 수십만 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흡수한다고 하거든요. 또 우리가 매일 먹고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쌓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 몸은 못 견디는 겁니다. 이런 유해 물질이 몸에 들어와서 각 조직, 기관, 세포, 그리고 세포 안에서도 미토콘드리아까지 들어와 가지고 세포 안의 구성물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 유전자까지 제일 최후의 우리의 그 쪼개다 제일 마지막이 유전자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는 생명 정보를 담고 있는 우리의 생명 물질입니다. 그 생명 정보가 오손되는 거죠. 파괴되는 거죠. 이상하게 변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전 관련 질환들, 난치병들, 희귀병들이 생겨나는데 대표적인 병이 암입니다. 암. 그 다음에 뭐 루게릭, 파킨슨, 알츠하이머 이것도 미세플라스틱하고 초미세플라스틱, 나노플라스틱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병들은 아직까지 현대의학적으로는 원인을 모르거든요. 원인이 뭔지 정확히 규명이 안 돼 있는데 이거하고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용기들, 일회용기들, 공업이 발달하기 전에 옛날에는 거의 없던 병이거든요. 왜 요즘에 우리 현대인들이 옛날에 없던 희귀병, 난치병, 현대병을 앓고 있냐면 옛날에 사용하지 않던 것을 사용하고 옛날에 없던 것이 있고 옛날에 먹지 않았던 것을 먹고 이런 습관, 이런 환경이 우리 몸을 바꾼 겁니다. 우리 몸을 변질시키고 병들게 만든 거죠. 그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가 플라스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방에서 이 플라스틱 용기를 척결, 용기를 폐기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의 여러분들 그 마트나 슈퍼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 손쉽게 물건을 사오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보십시오. 유리병이나 유리그릇이나 토기, 석기, 목기 이런 걸 쓰는 게 아니고 그런 용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이런 유리병은 무겁고 깨지고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잘 안 만들죠. 뭐 식초나 간장이나 식용유나 그 외에 뭐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 유리병에다가 포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유통 과정에 많은 불리한 문제들이 생기죠. 무겁고 깨지고 보관이나 이런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쓰고 쉽게 버리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너무 계속 쉬운 쪽으로. 왜냐하면 원가가 적게 들어가야 이문이 많이 남으니까 결국 상업자본주의죠. 상업자본주의에서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 채택을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데 이게 필요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유리용기 또는 이제 토기로 된 거. 토기가 뭡니까? 오지 단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독이나 김치도 독에 담궈서 먹어야 되고 된장도 독에 담궈서 먹어야 되는데 전부 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들 김치 냉장고 안에 보면은 김치 용기가 전부 락앤락 90% 이상이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유리로 된 거 그릇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도 역시 비싸고 운용하기 불편하고 뭐 무게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사용이 안 되죠. 그냥 편한 거. 지금 당장 편하고 지금 당장 편리한 것만 쓰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를 보고 장기적인 걸 보고 앞날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편하고 지금 당장 편리하고 지금 당장 쉬운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가 이렇게 일반화되고 우리의 생활에서 플라스틱이 없으면 거의 생활이 안 될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생수병, 단순히 물병,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조미료들, 그 다음에 먹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포장되는 어디에 포장됐고 어떻게 유통됐는지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되고 이걸 거의 피해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을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 플라스틱은 거의 생활의 전 영역에서 인체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니까. 깨어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금처럼 활용을 하면 우리는 결국 병들 수밖에 없다. 지금 많은 불치병, 난치병, 현대병들이 우리 과거의 수년, 수십 년 동안을 이런 걸 사용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편리하고 그냥 간편하다, 간단하다. 지금 당장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거에 우리가 그런 생활 습관에 매일매일 빠져서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오늘의 병든 몸이 되는 겁니다. 질병이 생겨나는 거고 불치병, 난치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병들이. 그래서 수십 년 동안에 침착된 그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들을 어떤 약물로서 빼낼 수가 없고 어떤 청소법으로도 어떤 해독요법으로도 이거를 퇴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이 치유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질병 치유보다는 질병이 생기기 전에 이런 원인들을 알아서 없애는 쪽으로 우리가 지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리고 좀 불편하고 좀 비용이 들고 좀 어렵더라도 좀 번거롭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 우리 아이들의 미래, 지구의 미래, 우리의 장기적인 우리 내 인생 전반, 나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급적인 지향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깨어나야 되고 분발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죠. 네, 거의 없죠.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데 많이 나오는데 인터넷이나 매체, SNS 이런 데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그냥 흘려듣는다는 거죠. 아, 그거 뭐 보편적인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그건 뭐 괜찮을 거야 라고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단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당장 병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하게 된다는 거죠. 마트나 슈퍼나 편의점이나 여러분들 그 진열대에 가보십시오. 거의 99.9%가 전부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 라면이나 과자나 뭐 이게 라면 과자는 뭐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음식물 자체가 나쁜데 그런 것이 비닐봉지에 포장돼 나온 것은 그나마 괜찮죠. 근데 사발라면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뜨거운 액체를 부어가지고 그대로 마시죠. 이런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액체로 된 그 식료품들, 식품들, 그 다음에 뭐 음료수 같은 거, 그리고 뭐 제일 안 좋은 게 술이나 간장이나 식초 같은 자극적인 또, 이것은 이 자체가 물이나 일반 음료수, 뭐 주스보다는 훨씬 자극적이거든요. 왜냐하면 강산성을 띠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이런 것들은 용기 벽면하고 맹렬하게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훨씬 더 많은 양, 일반 물이나 음료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 초미세플라스틱, 나노플라스틱들이 녹아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유리병을 쓰고 유리용기를 쓰고 또는 이제 사기, 그 다음에 토기, 목기, 철기 이런 걸 쓰셔야 된다는 거죠.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를 쓰고 텀블러 같은 걸 쓰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셔가지고 우리의 주방, 그리고 내가 사 먹는 음식, 내가 취하는 내 몸의 음식으로 섭취되는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음식물이 어디에 담겨서 어디에서 유통 조제가 되고 어디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유통되고 내 몸에까지 들어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파악을 해서 그런 걸 추적하고 쫓아가서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피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 묘연한 얘기긴 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플라스틱이 편리하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음식물이란 거의 찾기가 또 어렵고, 이런 우리가 환경, 이런 글로벌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가도 이거는 거의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렇게 보편화되고 생활화되고 전 세계가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 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거나 이것을 나 한 사람이 변화를 시키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바꿔나가시는 이런 습관, 이런 거를 저와 같이 하신다면은 그래도 미래를 바꿀 수가 있고, 지금 이대로 가면은 거의 어떤 질병도 의학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약물이나 의학적인 어떤 처치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질병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고 전 지구적인 문제고 인류의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를 드리고 더 깨어나자고 말씀드리고 더 분발하시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플라스틱 그 용기, 그러니까 일회용 그 용기 자체가 나쁜데, 그러니까 커피라는 그 음료수 자체가 그 산성 음식이에요. 산성 음료인데, 그리고 강산성이란 말이죠. 그 산성 액체와 그 벽면이 만나는 거잖아요. 용기는 다 벽이죠. 그 용기 내면하고 이 산성 액체가 만나면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면 플라스틱이 녹아서 용융이 돼서 스며들거든요.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커피라는 액체 자체가 벽면과 반응을 해서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는데, 입자들이 떨어져 나오는데, 거기다 이제 얼음 같은 것, 또 냉음료를 좋아해서 얼음을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얼음을 또 그것도 이제 그 플라스틱 그 빨대를 가지고 젓는단 말이죠. 이거는 플라스틱을 갈아서 먹는 거나 똑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얼음이라고 하는 게 물 입자는 수소, 산소 원자가 두 개가 만나가지고, 수소 두 개, 산소 하나가 만나가지고 물 입자인데, 입자 결정체거든요. 이 결정체는 현미경으로 보면은 굉장히 막 뾰족뾰족한 그 표면이 매끈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뾰족뾰족한 그 많은 침들, 그 창들이 융합된 이 덩어리인데, 연결된 덩어리인데, 그 이제 흔들거나 젓는다, 그 벽면과 쓸리면서, 긁히면서 마찰이 생기면서 더 많은 플라스틱을 긁어내죠. 갈아서 먹는, 맷돌에다가 우리가 옥수수나 밀 같은 거, 곡물 같은 거 갈아서 먹는 거나 똑같은, 그 갈 때 짓이겨서 문지르고 짓이겨서 갈아버리는 그런 효과 똑같은 게 이 얼음 같은 거 표면이 아주 터실터실한
그런 결정체 입자들을 갖다가 저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커피라는 그 액체 자체가 산성 액체인데 그것과 반응해서 떨어져 나오는 입자, 거기다 더해서 얼음이라는 결정체가 들어가서 그걸 또 빨대로 휘저으면서 갈아내는 거. 그래서 2중, 3중으로 더 많은 입자들이 떨어져 나온다는 거죠. 융해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마시는 거죠. 그래서 마실 때 그 마시는 용기도 플라스틱, 빨아먹는 빨대도 플라스틱, 거기다가 저어서 마신다. 이게 정말 생각해보면 최악 중에 최악이죠. 그런 것을 매일 마신다? 하루에 한 잔만 드시는 분들이, 드시는 분은 한 잔만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 잔 먹게 돼 있거든요. 그 습관적으로 짬만 나면 아침에 한 잔, 점심에 밥 먹고 한 잔, 또 저녁에 한 잔, 낮에 또 심심하면 또 중간중간에 한 잔, 여러 잔을 마시는데 하루 종일 플라스틱을 마시고 있는 거죠. 미세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 이게 점점점 입자가 작아질수록 침투하는 깊이나 침투하는 장기나 조직기관 세포, 심지어 유전자에까지 작용해가지고 유전 변이를 일으킨다는. 우리가 이거 심각성을 이제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제일 인류의 최고의 발명품 중에 하나가 이 용기의 혁명이라고 하는데 거의 플라스틱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편리하고 편안하고 굉장히 이제 활용 분야가 넓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우리 생활이 정말 좋아지기는 했죠. 옛날에는 뭐 깨지는 유리나 톡이나 목기나 이런 걸 쓰다가 철기도 이게 뭐 불편하고 그래서 자유자재로 원하는 형태와 원하는 크기와 원하는 용도에 맞게 이런 플라스틱이라는 재료가 등장하면서 우리 생활이 편리해졌는데 그 이면에 보니까 모든 음식물을 플라스틱에 담아서 먹으니까 그 유산균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액체, 특히 고체보다는 라면이나 과자나 빵이나 이런 고체 음식보다는 액체 음식을 담아서 유통할 때 그걸 우리가 바로 사서 구입해서 이건 액체는 뭐 씻을 수도 없잖아요. 씻거나 다듬거나 뭐 덜어낼 수가 없어. 그냥 그 용기에 들어있는 거를 그냥 따서 마셔버리기 때문에 그것의 폐해는 정말 심각하죠. 그 유통 과정에서 움직이고 흔들리면서 그 마찰이 생기면서 벽면과 마찰이 생기면서 많은 이제 플라스틱 입자들이 떨어져 나왔는데 그게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마신단 말이죠. 음료수, 그 다음에 생수, 그 다음에 알코올류, 술, 그 다음에 식초, 간장, 이런 액체, 젓갈류, 이런 이제 같은 유산균 이런 것도 액체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전부 액체는 하여튼 포장돼 나온 그 포장 용기에 플라스틱이 녹아서 나온 것을 마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장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이 육모세포에 침착이 되고 또 장내 미생물들, 유익한 미생물들 죽이고 그 다음에 장내에 있는 많은 그 내벽에 있는 모세혈관들 이런 데 침착이 되면서 수많은 병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전적 변이도 만들고 물리적 변이도 만들고 생화학적 변이를 만들어가지고 많은 질병들을 야기시키는 주범이 이 플라스틱 용기, 포장 용기, 유통을 하면서 용기가 필요한데 이 용기를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을 쓰면서 우리 현대병들, 난치병, 불치병들이 이거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되는 이런 시점이 된 거죠. 이제. 우리 몸의 유전자에는 우리가 먹는 하여튼 모든 음식과 그다음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몸으로 음식 소화관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피부를 통해 침습하거나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죠. 우리 몸에 어떤 화학 물질이나 어떤 물질이 들어오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먹는 것으로서 소화관으로 들어오고 호흡하는 것으로서 삼기도나 이제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피부로 침습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주방세제, 주방용품들이 보면은 뭐 샴푸, 린스, 뭐 바디로션, 뭐 바디 그 비누 종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바디워시 제품들만 해도 뭐 정말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근데 거기에는 또 이런 것들을 좋은 향을 내게 하기 위해서 인공적인 화학 합성 향신료들이 들어간다는 거죠. 화학물질이죠. 화학물질은 방향성으로서 우리 몸에 쾌감을 주기 때문에 이 방향성 화학 제제들이 많은데 이 화학 제제들이 방향성이라는 건 활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이 첨가되면 또 더욱이 그 내벽에 그 플라스틱 용기의 그 내벽에 플라스틱 입자들하고 반응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더 많은 입자들이 또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 향기가 강할수록 더 많은 플라스틱 입자들을 함유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많은 욕실의 용품들, 주방의 용품들, 뭐 우리가 세탁하는 세탁용품들 이런 것들이 전부 거의 플라스틱 그리고 액체로 된 것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 이제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젓갈류뿐이 아니고 우리가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많은 이제 음식물들이 있죠. 해산물, 우리가 뭐 생선류를 해산물이라고 하고 해조류, 해산물 그런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모든 것인데 여기 이제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습니다. 근데 식물성도 동물성도, 그러니까 식물성이 해조류고 동물성의 모든 이제 그 어류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미 거의 뭐 청정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전 지구적으로 플라스틱이 오염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에요. 누구도 이건 부인할 수도 없고 현실이니까요. 뭐 태평양이나 뭐 대서양, 인도양, 북빙양 저기 뭐 극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는 데 가면 더 깨끗한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지구상의 어떤 바다도 오염이 안 된 바다가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 세월이 이제 오래 지나가지고 바다도 크게 대류가 이 물이 이제 계속 흐르면서 섞이기 때문에 오염이 이제 한 부분에 국한된 어느 한 대륙이나 어느 한 대양이나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적 문제고 지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해산물에 어느 지역에서 나오는 해산, 국산이나 중국산이나 미국산이나 뭐 적도에서 나는 거나 극지역에서 나는 거나 추운 데나 더운 데나 어디든 이제 상관없이 거의 모든 지구상의 모든 해양에서 나오는 해산물들이 플라스틱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오염도의 경중의 차이만 있어요. 근데 물고기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내장에, 거의 모든 물고기 종류의 내장에는 이 플라스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작은 그 어류들 같은 경우에 큰 어류들은 이제 배를 갈라서 내장을 버리면 되는데 이 작은 어류들은 멸치나 뭐 까나리나 작은 새우나 우리가 젓갈로 먹는 것이 그게 작은 뭐 해양 그 생명체인데 그걸 이제 배를 가르고 뭐 내장을 따로 분리할 수가 거의 없죠. 통째로 먹는데 이 통째로 먹는 작은 그 어류들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인데 토양을 통해서 이제 씻겨 내려간 그런 그 플라스틱 성분들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이미 오염되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젓갈 같은 그리고 이 젓갈은 또 소금에다 절이기 때문에 짠 것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큰 보면은 대부분 플라스틱의 큰 대형 저장고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뭐 옛날처럼 독에다 하거나 뭐 유리 뭐 용기에 하거나 또는 뭐 금속 용기 하지 않고 짜기 때문에 금속과 또 이렇게 이제 반응하면은 이제 산화가 되기 때문에 거의 제일 좋은 게 산화가 안 되고 하는 게 플라스틱이. 그러니까 편리하죠. 편리하고 아주 활용도가 높은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게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플라스틱의 오염이라는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젓갈처럼 짠 거 그리고 통째로 먹는 새우나 작은 그 해산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 플라스틱에 오염되어 있는 오염도가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아시고 이런 것들 가급적이면 좀 피해가는 그런 생활의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